글쓰기 정말 어렵죠?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들, 애드센스 수익이 $10 이하인 분들에게 글쓰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수많은 유료와 무료 강의가 있지만 잘 보시면 글쓰기 직전까지의 단계만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플러그인을 알려주고,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스팟, 테마를 바꿔준다거나 키워드 검색하는 방법까지만 딱 알려주고 끝납니다. 어마무시한 수익을 보면서, 혹은 현실적인 100만 원 수익을 보면서 나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막상 이 세팅이 끝나고 책상 앞에 앉아서 새 글 쓰기를 누르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떻게 글을 써야 하나 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조회수는 많고 글은 적은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남들은 글을 어떻게 썼는지, 왜 저 글은 상위 노출을 하고 있는지, 나도 저 정도는 쓸 수 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계속해서 검색을 하다가 시계를 보면서 잠을 자러 가게 됩니다. 제 과거 이야기인데요. 제가 2019년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으로 블로그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세팅이 끝나고 글쓰기를 눌렀을 때 받은 느낌은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를 따고 바로 고속도로로 나왔던, 내 차가 느리게 가면 다른 차들이 추월해서 나가듯이 제 글도 처음에는 2페이지, 3페이지에 노출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뒤로 밀리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유료와 무료 강의들에서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이 좀 별로 없는 거는, 이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줘야 그런 성과를 보고 사람들이 자신의 강의나 전자책을 구입을 할 텐데, 이런 게 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충 써도 상위 노출이 되는 다음이나 또는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이런 게 재밌죠. 왜냐하면 상위 노출도 잘 되고 수익도 발생하고 하니까. 근데 저품질 당하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구글과 네이버 노출로 오게 되면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거의 90% 이상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 글쓰기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세팅에 대한 단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글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제 영상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글쓰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제목입니다. 글쓰기의 첫 단계, 제목 정하기. 제목은 발굴해낸 키워드 그리고 CTR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제목이 별로면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제목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 키워드 자체를, 제목이 이렇게 있으면 가장 왼쪽에 많이 넣었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넣는다고는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테니스 엘보라는 키워드가 있다면 테니스 엘보 치료 방법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왼쪽에다가 배치하는 방법으로 제목을 많이 작성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즐겨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키워드의 주제 그리고 내용과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제품, 상품, 그리고 프로그램 또는 인물의 이름, 이런 것들이 잘 보면 글수가 적은 키워드들이 있죠. 그런 키워드들은 이 왼쪽에서 키워드를 적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새로 나왔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서 인터넷에는 글이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알고리즘은 어쨌든 검색자에게 검색 결과를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서 비슷한 글의 본문을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왼쪽에 키워드를 넣었을 경우에는 바로 상단에 올려줄 수가 있겠죠. 그와 관련된 글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이 왼쪽에 넣는 게 아니고 중간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글자를 띄워서 넣는다고 하는 경우, 이렇게 넣고 싶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경쟁이 심한, 이미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 글들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알고리즘이 정해주는 거다 보니까 뭐 제가 맞다 안 맞다라고 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좀 말씀을 드려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왼쪽에 배치하는 거는 새로 나온 제품과 뭐 사람의 인물이라고 치면 이 중간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되게 경쟁도 심하고 또는 또 경험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그런 키워드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나 또는 계절 그리고 장소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글 작성하는 사람이 느낀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제 내피셜이지만 다른 키워드들에 비해서 빠르게 변화가 있는 듯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행과 관련된 글을 쓰면서 직접 가서 촬영한 것과 나의 느낌에 정보를 추가를 해서 글을 쓰다 보면 다른 글보다는 확실히 좀 빨리 상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궁금한 게 그래 그래서 다 알겠는데 제목을 어디다 넣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제품이나 뭐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거에 대한 거를 자주 나는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목을 왼쪽에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글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검색 엔진이 픽할 수 있게 바로 직관적으로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제목에 고민이 많은 초보인 분들에게 더더욱 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에서 이슈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워드프레스로 만든 잡 블로그들이 이런 식으로 상단을 굉장히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정책 관련된 것들은 거의 언급된 당일에 바로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소득이라고 할게요. 이 김소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글이 한 1000개가 쌓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점수가 조금 높은 걸 쓰더라도 네이버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일정한 개수가 쌓이거나 혹은 다른 뭐 소득 신고와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치면 그 신고 날짜가 임박해졌을 때 정확하게 날짜를 뭐 제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임박하기 뭐 한 달이나 1, 2주 전쯤 되면 아예 좀 닫아버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러니까 미리 쓰는 게 사실 좋죠. 적어도 한 달 전에는 글을 써야 최상단은 아니더라도 3등, 4등 정도는 가서 그때는 이제 검색자에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등 싸움이 들어가는 건데 미리 쓰는 게 초보자 분들한테는 가장 확실하고 부담 없이 경쟁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또 생길 수 있는 게 이런 정책이나 신제품 같은 키워드를 당일날 정말 쓰고 싶은데 바로 알 수 있는 방법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구글 알림이입니다. 구글에서 구글 알림이를 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키워드를 등록을 하게 되면 매일 또는 뭐 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메일을 보내주게 되는데 내가 선택한 그 키워드에 맞게 보내줍니다.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 지원금 아니면 뭐 대출 이런 키워드들로 등록을 해놓으면 이런 정책과 관련된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이 아침마다 키워드가 계속 날라오겠죠. 그러면 출근을 하면서 혹은 점심시간대에 관련 기사들을 한번 읽어보고 퇴근 후에 그 글을 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키워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상황에서 이슈 블로그 많이 쓰는 분들이라든지 막 들어오더라도 그날 당일에 경쟁이 붙으면 적어도 내가 2등 내지 3등 혹은 운이 좋으면 1등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글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게 되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글이 검색 엔진에게 좋은 점수를 얻고 인정을 받게 되면 다른 글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특히 정책과 관련된 정보성 글들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행이나 경험이 필요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이제 변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호텔을 가더라도 리모델링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책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수익을 많이 얻고 싶고 하시다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인지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에 맞게 키워드를 추려내서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글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예전에 고전이다, 이제는 안 먹힌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아직도 이 방법으로 네이버, 구글 상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변화의 트렌드에 못 따라가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방법으로도 충분히 상위 노출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제목에 고민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도 있고, 결론은 남들보다 빠르게 글을 작성하고 키워드를 바로 넣어서 제목을 만드셔라, 저는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본문에 대해서, 본문 글 작성하는 방법, 소제목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소득이었습니다.